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간의 용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간의 활용을 살리는 방법을 일간의 용신 또는 일간의 억부용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자기 능력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의 상태에 따라서 일간이 어떤 것으로 자기가 사회에 나가 사회에 필요한 재능을 준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근이 약하면 근약하면은 인성을 용신으로 씁니다. 일간이 근이 없다, 일간이 근약하다라는 말은 자기 주도력이 또는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실천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성으로 일간을 생하고 인성이 도와주어야 그래서 일간을 신왕하게 해야 합니다. 일간이 근약하여 인성으로 만약에 용신을 삼으면 타인의 다른 사람의 지적 능력을 준비해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관인이나 살인상생으로 인물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혀서 관살로부터 인물을 부여받는 것이 일간이 근약할 때 인성을 용신으로 자기가 사회에 나갈 능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간이 만약 근황하다. 일간이 근황하면 삶의 힘겨움에 대항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주도력이나 실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근황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써서 식상으로 설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식신 제사를 할 수도 있고 식종관 하기도 하고 또는 상관 합사를 해도 되고 식상생제를 해도 됩니다. 이 모두 일간이 근황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효과를 거두는 형태입니다. 일간이 근황하면 내 능력을 타인에게 이렇게 식상으로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근황하면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 이것을 억부용신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억부라는 말에 이제 이렇게 갈등이 혼선이 생기실까봐 그냥 저는 일간의 용신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근이 아니라 비겁으로 왕하면 관살을 용신으로 씁니다. 관살로 비겁을 이제 제해하죠. 그래서 관살로 비겁을 제화하면 인물 중심의 조직을 세워서 이제 상부 조직의 임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비겁으로 왕하면 조직을 세우고 관살로 비겁을 제해서 조직의 그러니까 상부 조직의 임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일간이 식상으로 왕하면 식상이 왕하다는 것은 이제 재주도 많지만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상으로 재성을 생하니까 일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일간이 식상으로 왕할 때는 이제 근을 용신으로 쓸지 인성을 용신으로 쓸지 비겁으로 용신을 쓸지 사주에 있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근황을 용신으로 쓴다라는 말은 식상이 왕하고 일간이 근왕하면 이제 근이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일간이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식상을 생하면 되죠. 그래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근황하면 실천력이 있으니까 가서 식상으로 일을 하면 되고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생재로 연결이 됩니다. 사주가 식상이 왕하고 인성을 용신으로 쓰면 식상이 왕하고 이제 일간이 인성으로 왕하면 인성으로 지적 능력을 준비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왕해서 지적 능력을 구비해서 가는 것은 식상으로 가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몸으로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배우고 익혀서 자기의 지적 능력을 가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으로 왕할 때 비겁을 용신으로 하면 사주에서는 이제 그보다 만약에 비겁이 왕하면 비겁을 용신으로 씁니다. 비겁이라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와서 쓰게 합니다. 이럴 때도 이제 근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고 근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겁을 용신으로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주가 만약에 인왕하다. 그러면 사주가 인왕하면 이제 일간이 지적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왕하면 창의력, 기획력, 작전 능력,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또는 조사하는 능력, 정보력,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등등의 지적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왕하다는 것은 지적 능력을 구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일간이 식상을 용신으로 쓰면, 사주가 인왕하고 식상을 용신으로 쓰면 자기의 그 지적인 능력을 식상, 물질 문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현장에서 쓰거나 자기의 지적 능력을 발표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물질 문명 사회에서 현장화하는 것이고 실천화하는 것입니다. 근왕하면 현장화시키고, 비겁으로 왕하면 남과 더불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인왕하고 근을 용신으로 쓰면, 인왕하고 일간이 근이 있으면 이제 근으로 용신을 쓰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인성을 현장화하여 직접 자기가 그 인성을 실천하면 됩니다. 인왕할 때, 사주가 인왕할 때 일간이 비겁을 용신으로 쓰면, 그러니까 일간이 근보다 비겁이 있다면,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는 말은 인력을 차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겁 용신은 남과 더불어서 나의 인성, 나의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간이 개인이 살고자 하면, 개인이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 해서 환경, 관사를 손상시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인 적응력이 없습니다. 환경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만약에 개인의 능력을 손상시키면 또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학의 고서들에서는 재관 쌍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황제 또는 임금과 관 중심의 사회에서 중요했던 이론입니다. 재관 쌍미가 중요하고 재관이 온전한 것이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은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없어지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일간 중심의 일간의 용신이 이제 소중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조직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직업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으니까 사주간명에 있어서 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데 또는 자기 능력을 준비하는 일간의 그 용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을 더욱더 이제 신중하게 살피고 감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무신, 경신, 기미, 병인. 이제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이 사주를 보시면 이제 기토가 무토가 있고 또 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왕하고 비겁도 왕하죠. 그러면서 이제 식상이 왕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식상이 왕하면 근용신, 인성용신, 비겁용신 이렇게 셋을 쓸 수 있는데, 근이 왕하면 그냥 나가서 일하면 된다. 식상으로 실천을 하면 된다. 인데 이분은 이제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몸으로 때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자기의 지적인 능력,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서 식상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치과의사예요. 개업한 치과의사입니다. 근데 경자년은 운세가 어떠냐? 경자년은 경자니까 이제 이분 자체의 사주는 지금 재성이 드러나진 않았죠. 경자년은 상관생재운입니다. 그럼 상관생재운이기도 하고 이분에게서는 격운이죠. 그래서 상관생재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그 자기의 영업 방법을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는데 새로운 영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식상으로 왕한데
근도 있고 비겁도 있고 인성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자기의 능력을 식상으로 발휘하면 됩니다.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다른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무신일축 기해무진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근이 왕하죠. 근이 왕하고 근이 하나 둘 그리고 비겁으로 왕하죠. 그러면 근왕 비겁 왕인데 여기를 보시면 근왕 하면 식상용신이고 비겁이 왕하면 관살용신인데요. 비겁이 왕하지만 이 겁재를 물리치려면은 정관이 있어야 되니까 관살용신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식상용신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도 근황하고 비겁과 함께 식상을 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나가서 그냥 실천하면 된다. 일하면 된다. 거기다가 여기는 사주가 겁재가 엄청나게 왕하죠. 그러면 겁재가 왕하면 타인의 능력을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개업하면 됩니다. 개업활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관으로 상관 생재하는 것이고 겁재가 상관을 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또 다른 사람과 가족과 같이 일을 해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해자축해서 방합이 있죠. 방합이 있으니 가족 사업을 하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대대로 떡집을 하는 집안에 지금 떡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 사주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토가 많아서 을목이 소토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운이 을축 다음에 병인, 정묘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병화가 왔을 때 이제 이게 병화가 와서 싹이 트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병화가 온다고 하나 지금 토가 너무도 많아서 토가 해를 가려요. 그래서 병인 대운에도 역시 이 사주는 아주 어둡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축중에 있던 씨앗이 인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인신이 충을하니 싹을 틔우지 못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묘대운에 싹 트지 못한 이 축중의 씨앗을 이제 익혀서 먹는다. 그래서 인월 이전에 땅을 뚫고 올라오지 못한 그런 싹 틔우지 못한 것들은 그냥 쌀이나 밀가루나 씨앗을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데 이제 이분이 떡집 사장님을 하고 있어서 아주 신기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되게 인월 이후에는 싹이 올라오니까 이제 풀을 뜯어서 뭐 이렇게 식당을 하시거든요. 요식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축중에 싹이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그 원재료 그대로 정화로 익혀서 먹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분은 을목이 축월이니까 음걸록이잖아요. 음걸록은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편관이니까 앉아서 펜대를 굴리고 칼퇴근하는 그런 일은 아니고 환경이 조금 어렵고 직업도 이제 힘겨운 직업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토가 많으니까 역시 축월에 토가 많으니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걸록격이 음걸록이 편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 없으니까 역시 관사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사주를 살펴보았고요. 이분들은 전부 근황에서 한 분은 다용을 할 수 있고 한 분은 식상용으로 쓰는 사주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